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별검증단, 약칭 국민특검, 오늘 이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진작 채택이 됐어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져야 되고, 또 처벌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부인의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했고, 또 권한대행에 이은 권한대행, 최성목 권한대행도 모두 김건희 특검을 거부해서 실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그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윤석열 부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 경, 수사당국은 수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실체적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이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을 막았던 국민의힘, 또 수사당국, 또 국무위원들 모두가 윤석열 부패 비리 카르텔의 공조자이고 또 공범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행은 김건희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이 공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특검이 이렇게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과분하게도 특검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30개월 동안 100건의 부정비리 의혹, 대통령과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나서서 행사한 거부권이 무려 40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은 석방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탄핵 파면 선고는 기약 없이 국민의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발을 딛는 국민특검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김건희, 윤석열 일가 측근의 부정과 비리 의혹에 대한 완전한 진실 규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국민특검은 국민과 함께 공조수사하는 국민합동수사본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제보도 받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일가 측근들의 100대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검증해 이제는 국민이 직접 윤석열, 김건희를 심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특검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특검의 본부장 6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모두들 소개하겠습니다. 양평 일타 강서로 유명한 분이죠. 우리 당의 이소영 의원님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리베로로 유명하시죠. 공수겸장 우리 박상현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윤석열 방송장악 저지의 파수꾼 30년 경력 언론인 출신 이홍기 의원님도 이 옆자리에 계십니다. 민주당의 표도르 외유내강 신의 전사 김기표 의원님 함께 해주십니다. 87년 6월 항쟁을 주도하고 탄핵 국면에서도 투쟁 최전선에 계신 경북의 민주 아이콘 임미애 의원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계엄의 잔다르크로 유명하시죠. 최근 계엄 집회 사회도 많이 보시면서 유명하신 안규령 대변인님, 네, 우리 국민특검단의 보이스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해주신 백혜련 의원님과 송기현 의원님께서 법률 전문가로서 국민특검 공동단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두 분은 또 법률가이시고 또 검찰에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특검에 많은 힘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정비리 백서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셨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님들 모두가 국민특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백혜령 공동단장님과 박상혁 본부장님, 이훈기 본부장님의 모두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호 단장님이신가요?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삼선 의원들이 모두 다 자문위원단입니다. 그리고 송기현 의원님과 제가 그 자문위원단의 단장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이 국민특검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는 저희 삼선 의원들이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비리 백서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특검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선 의원들은 그 비리 백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국민특검단의 자문위원단으로서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자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건희의 비리는 정말 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의혹들이 근데 지금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무혐의 되거나 의혹으로만 휩싸인 채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파면과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사되고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특검단에서 윤석열, 김건희 일가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철저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호 단장님 모시고 함께 국민특검단 활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2023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파헤쳤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했던 이소영 의원도 이번 국민특검단에 함께하는데요.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그 당시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파헤칠 때 그 당시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발뺌하고 변명했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감사 결과도 나왔고 볼 때 그 당시 저희들이 파헤쳤던 내용들이 하나 둘씩 다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현안 질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곧 4월까지 이 결과를 내겠다라고 욕심을 내겠다라고 하면서도 김건희만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끝끝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부인이 더 이 김건희가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비리와도 매우 유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반증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명태균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들도 하나 둘씩 드러날 예정일 겁니다. 저희들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각오로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도 계속 함께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훈기 네. 예, 국민특검단의 본부장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입니다. 전 국회 과방위 소속이고 민주당 인천 남동 의뢰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의 시작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손에 뭘 새겼습니까? 왕자를 새겼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상권 분립을 이해하지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그 뒤에서 수렴청정한 김건희, 바로 그 두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특검단 명칭이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입니다. 방점이 오히려 김건희에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파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00가지의 비리 의혹 중에 단 한 가지만으로도 다른 정권이라면 정권이 무너질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비리 의혹에 국민들도 무감각해졌고 언론도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과 병행해서 이런 비리가 명확히 밝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움트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특검단이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출범을 했고 여기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고 특히 언론인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심정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혜련 공동단장님, 박상혁 본부장님, 이웃기 본부장님 또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하나의 그 윤석열 부부의 비리 의혹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헌재가 파면하고 김건희는 국민이 파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특검의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PCL사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대통령 취임식 공급 특혜 의혹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계속 추적하고 계시는 강선우 의원님을 특별히 모시고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입니다. PCL이라는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대통령 취임식 공급 예정 또 임상시험 조작 의혹 관련된 브리핑을 첫 주자로 맡게 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제 업체 PCL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퍼즐들을 사실관계 그대로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는 이 물음표를 국민 여러분께 던지고자 합니다. 판단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CL이라는 기업은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 생산 업체 중에서 대한민국 식약처가 처음으로 허가를 한 회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검사를 한다면은 대부분 이렇게 비강으로 하는 그 모습을 떠오르실 텐데요. 이거는 타액으로 하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런데 이 타액으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 옆에 피켓 보시겠습니다. PCL 대표 김모 씨와 그 배우자는 부부과학자 코스닥 산증으로 제2의 퀴리 부부라고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PCL 대표는 연구보다 주가에 관심이 많은지 온갖 채널에서 연구 성과 등 이 PCL 호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을 보시겠습니다. 그 김모 대표의 페이스북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사적 친분을 은근슬쩍 드러냅니다. 실제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인 김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 입장 카드를 자랑하거나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사진도 올립니다. 취임식 때 참석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일명 건희사랑 김건희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윤석열 부부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VIP1, VIP2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술과 술안주뿐 아니라 숙취에 좋은 잣과 유자차까지 하고 나서 술 좀 드셔보신 듯 이렇게 합니다. 본인의 친분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많이 과시를 하죠. 다음 피켓은 이 제보를 받은 캡처 이미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시절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산책 중인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이었습니다. 김 대표의 당시 배우자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됩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도 났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PCL은 기업 자체도 이 김모 대표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모습도 보셨지만 이 PCL이라는 기업 자체도 식약처 결정 불응 등 여러 논란이 쭉 있어 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타액 자가 검사 키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뷰티풀 민트라이프라는 야외 축제에서 관객들이 오잖아요. 그 관객들을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이 검사 키트를 수천 개를 배포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무허가 키트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뿌렸으니까 영업정지 6개월, 그 다음에 과징금 10억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PCL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PCL이 승소를 합니다. 올해 4월입니다. 풍문과 24년이죠. 24년 4월 풍문과 보도에 대한 늑장 해명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2번이나 받고 그리고 결국 불성실 공시법인으로까지 지정이 됩니다. 지난해 8월에는 타액 자가검사 키트 박스에 인쇄된 유통기한 위에 이제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은 다른 날짜가 적힌 스티커를 붙입니다. 일명 박스가리 논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를 과시하며 식약처쯤은 뭐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PCL 대표가 과연 첫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 허가는 제대로 받았을까? 이게 정말 식약처에서 이렇게 보고서는 허가해줄 만한 제품이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을까?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처음 이제 이 타액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는 이 의료기기를 처음 허가받아 보겠습니다라고 시도를 했던 거는 21년입니다. 21년 8월 식약처로 1차 허가를 신청을 해봅니다. 그때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주 과간입니다. 만장일치로 결과는 미승인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너무 거짓말이죠. 이 자료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업체는 자꾸 2번째, 3번째 자료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은 모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당시 심사위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심사 내용이거든요. 고작 1차 심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1일에 2차 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좀 보시자고요. 국내 임상시험은 주말을 딱 제외하고는 이렇게 혹평을 받았었는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말 제외하고 고작 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2차 허가 심사 소요에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28일밖에 안 걸립니다. 1차 허가 때 만장일치 혹평을 받았던 문제 기업이 새롭게 임상시험을 하고 허가 심사를 받는데 딱 32일 정도 소요가 된 셈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키트가, 이 문제 키트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활용된다는 보도가 바로 나옵니다. 언제 나왔냐면 5월 6일인데요. 식약처 최종 허가를 언제 받았냐? 4월 29일 정도에 받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정도에 허가를 받자마자 5월 6일 대통령 취임식에 이 키트가 공급이 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은 그러면은 단 5일 뒤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5월 1일에 PCL 회사 카톡방입니다. 여기에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 공급 결정을 공지를 합니다. 허가가 난 게 엊그제인데 이렇게 빨리 대통령 취임식 공급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후 5월 9일에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이죠. 취임식이 5월 10일이었으니까 PCL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 동안 15% 급등합니다. 다음이요.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 허가를 신청했지만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만장일치로 부적합.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자진 취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작 4일 만에 임상시험이 완료가 돼요. 그 다음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허가 재신청하고 심사 소요일 28일 만에 식약처 허가 받습니다. 만 하루 뒤 대통령 취임식 공급 결정을 사내에 또 공지를 합니다. 뒤이은 단독 보도와 취임식 전날
15%가량 폭등한 주가까지. 이 과정을 쭉 보시면 이게 마치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 편의 영화 같은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바로 임상시험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2020년 11월에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가 허가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나서 임상시험 과정이 조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식약처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식약처 허가를 위해서 PCL이 국내 A의료재단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공익신고 확인서에 따르면 PCL은 모든 임상 데이터가 기재된 임상결과 보고서를 의료재단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 PCL 측에서 임상 데이터가 기재된 그 결과서를, 그 결과 보고서를 의료재단에 보내고, 이 해당 의료재단은 임상시험을 실제로 실시하지 아니한 채 PCL이 보낸 자료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임상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만 그러면 임상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2021년 2월 PCL은 전문가용 코로나19 비인두 진단 키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키트 있죠. 즉 코로나 검사하는 그 전문가용 키트의 임상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을 하는데요. 당시에도 임상적 시험 실시 기관으로 기재된 조선대학교 병원 담당 A 교수는 식약처 행정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당 임상시험을 실시한 적 없다고 진술을 합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B 교수는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에 작성된 본인의 서명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이후 식약처에 제출된 PCL의 임상결과 보고서는 또 어디에서 작성을 그럼 한 걸까? 지난해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PCL 대표와 임직원, A의료재단 직원 등 관련자 17명에 대한 경찰 조사에 겨우겨우 지금 속도가 붙는 중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2회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PCL 대표의 경우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PCL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허가한 식약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별도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쭉 1년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 하나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문재인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함께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히 초청된, 그리고 이 취임식에서 첫 타액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한다고 보도를 낸 그 문제의 PCL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이 출석이 의결이 된 바로 그날 저녁 8시 40분 비행기로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선우 의원님이 정말 긴 시간 계속 추적해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PCL 회사에 대한 PCL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때는 25,000원 정도까지 육박을 했는데 현 주가는 약 300원입니다. 300원. 아마 그 취임식 전후에 그 급등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고 검찰총장 또 검사 시절에 아마 이 주가 조작 의혹이 발생했다라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윤석열 비호 아래 특혜를 받았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6일 취임식 때 공식 그 진단 키트로 지정됐다는 거, 이것도 한번 저희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선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식약청의 승인 허가 과정,
이 문제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밝혀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매우 심각하게 우리 국민특검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특검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제보를 얻어서 이런 실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내겠다라는 저희의 의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기 본부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 내용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강선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추가 보충 취재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건희와 관련된 우리가 어떻게 김건희 관련된 비리가 형성이 되어 왔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갖고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 추가 취재가 더 필요하면 그 저희 그 국민특보단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자료나 취재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취재하면 이 한 건으로도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국민특검 두 번째 국민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이고.